방금 새가 건물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어린애의 주먹보다 작은 박새다. 방금 들어오고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없는지 다급하게 울며 콘크리트 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난간에 머리를 들이받는다. 막 입구로 들어서던 여자가 소리 없이 멈춰선다. 새가 세 번째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뒤돌아선다. 한쪽만 열려있던 유리 현관문을 다른 쪽까지 활짝 연다.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말한다. 밖으로 나가야지. 새를 밖으로 몰아주려고 여자는 가방으로 벽을 툭툭 친다. 새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게 분명하다.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날아 내려가더니 난간 바로 아래 숨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그녀가 두 걸음 물러서자 경계를 늦춘 듯 삐, 삐 가냘픈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 걸음 다가서자 소리가 뚝 멈춘다. 그녀는 열려있는 출입문 밖을 내다본다. 줄기가 희끗한 여름 나무들이 저녁빛에 잠겨가고 있다. 안개등을 켠 택시가 유리문 앞에까지 와서 멈춘다. 무늬 없는 흰 면 셔츠에 진회색 면바지 차림의 남자가 택시에서 내린다. 어두운 계단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손전등을 켠다. 불 켜진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손전등을 끄고 묵직한 가방을 고쳐매고 그녀에게 다가선다.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뭘 보고 계세요?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던 층계 난간 밑에 검은 생명체를 향해 남자는 상체를 기울인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조금 움직인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본다. 쥐일까? 새끼 고양일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여자의 긴장한 숨소리를 남자는 분명하게 듣는다. 여자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는 머리칼을 질끈 뒤로 묶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린 잔머리가 깊은 들숨과 날숨에 맞춰 흔들린다. 제대로 보고 싶다고 남자는 문득 생각한다. 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을 여자의 얼굴에 비추지 않는 한 표정을 볼 수가 없다. 다시 수화로 말해야 하는 건가? 그가 생각했을 때 여자의 숨소리가 멀어진다. 검은 반소매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가 희끗한 얼굴과 목덜미와 팔이 멀어진다.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문장 부호를 찍듯 석조 계단을 울린다. 3층 복도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자는 잠자코 서 있다. 말없이 끝없이 멀어지는 그 발소리가 그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가를, 비슷하게 착잡한 그 감정을 언제 경험했던가를 생각한다. 뒤따라 올라가려고 남자가 걸음을 옮긴 순간 삐, 삐 소리가 들린다. 그는 우뚝 멈춰선다.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자 죽은 듯 검게 엎드려 있던 물체가 2계단씩, 3계단씩 지하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자 다시 죽은 듯 몸을 웅크린다. 그것이 새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짐작해낸다.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낭하에 부딪혀 울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 밖의 나무들을 본다. 빠르게 저녁빛이 깊어져 나무들의 윤곽이 거의 검게 보인다. 망설이다가 그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낸다. 그것을 말아서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신중하게 계단을 내려간다. 그는 3계단 이상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새는 아직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말아진 책으로 새가 있는 쪽을 툭툭 치기 위해 그가 몸을 수그린 순간 삐, 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새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얼굴로 달려드는 새를 피하려던 그의 발이 계단을 헛디딘다. 손전등을 놓친다. 새는 벽에 난간에 세차게 제 머리를 부딪힌다.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안경이 떨어진다. 귀 뒤쪽에서 퍼덕이는 소리에 그는 팔로 얼굴을 감싸며 휘청댄다. 2번, 3번 안경알이 밟히며 깨어진다. 그의 구두발에 차이는 안경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새는 온 힘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유리문을 향해 돌진한다. 콘크리트 벽에 양철 우편함에 머리를 부딪힌다. 캄캄한 층기에 그는 앉아있다. 모든 것이 검게 뭉개어져 있다. 떨리는 손으로 층계를 더듬어 안경을 찾는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곳, 부옇게 번져있는 빗무리 속에 손전등이 있다.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는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바싹 눈앞으로 끌어당겨 연두색 야광 바늘을 들여다본다. 잘 볼 수 없다. 아마 8시 15분경. 7월 마지막 주, 여름 휴가의 피크를 앞둔 목요일이다. 금요일 수업은 휴강됐고 아카데미 사무실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강의실 문만 열어두고 일찍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다. 직장인인 중년의 사내는 오늘 결석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그렇다면 3층 강의실에는 그 여자와 대학원생, 철학과 학생뿐일 것이다. 그 여자는 그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머지 2사람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30분쯤 참을성 있게 선생을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다. 그는 2손으로 층계를 더듬기 시작한다. 한 계단을 다 더듬으면 앉은 채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 다행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방이 만져진다. 앞 지퍼를 열고 더듬더듬 뒤져가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달 만에 독일에서 반송된 편지 한 통을 오후에 받았고 그것을 책상에 올려둔 채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인데 집을 나설 시간을 놓쳤다. 급히 면도만 한 뒤 집을 나오던 경황 중에 휴대폰을 챙긴 기억은 없다. 가방을 다시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깨에 대각선으로 둘러맨 뒤 그는 다시 층계를 더듬는다. 흙과 먼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고 딱딱한 조각들이 만져질 뿐이다. 간혹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하나둘 만져지면 그 주변을 세심히 더듬어 보지만 그것이 안경유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깊은 바다 아래 넓게 번져있는 것 같은 빛의 중심을 향해 그는 2손과 엉덩이를 짚어 내려간다. 일단 저 손전등부터 손에 쥐어야 한다. 계단들을 차례로 손가락으로 쓸어가던 그가 신음을 뱉는다. 안경이다. 완전히 깨어졌다. 오른쪽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날카롭고 따뜻한 감각에 그는 아랫입술의 안쪽을 문다. 태가 휘어지고 양쪽 렌즈가 부서진 안경을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더듬어 샅샅이 느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구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진작 현관 밖으로 날아갈 것이지 기어이 머리를 부딪히고 죽은 것인지 새도 잠잠하다. 이렇게 조용한 저녁에 2 남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특히 대학원생의 낭랑하고 큰 목소리는 희미하게 남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오늘 오지 않았다면 3층에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일 것이다. 텅 빈 강의실에 앉아 침묵하고 있을 그 여자를 떠올린 순간 그는 눈을 질끈 감는다. 멀리 번져있던 빛이 사라졌을 뿐 눈을 떴을 때와 거의 다르지 않은 어둠이 그의 눈꺼풀 안으로 일렁거린다.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 여자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눈을 뜬다. 번져있는 빛을 향해 더 내려가기 위해 다시 왼손으로 층계를 더듬는다. 위층 복도에서부터 울리는 구두 소리를 그 순간 듣는다. 깨어진 안경 조각들을 다시 손으로 짚지 않으려 했으며 그는 2손과 2 무릎으로 더듬더듬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분명하다.
아까 들었던 여자의 구두 소리다. 그는 철로 된 난간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무거운 가방으로 연거 붙인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진동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도와주세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소리친다. 마침내 구두 소리가 지하 계단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어둠 속의 어둠, 움직이는 어둠을 그는 알아보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사람의 숨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는 것을, 그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나는 쪽으로 올려다본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왜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깨졌어요. 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누구든 불러주겠어요? 택시를 잡아야 해요. 안경점이 문을 닫기 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연한 사과향의 목욕 비누 냄새가 코끝으로 끼쳐온다. 차갑고 날렵한 두 손이 그의 두 겨드랑이에 끼워진다. 손들이 일으키는 대로 그는 일어선다.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단단히 두 발로 디디려 애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팔에 의지해 그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른다. 그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그의 몸은 붙든 팔에 힘이 실린다. 어둠의 명도가 달라진다. 계단이 끝났다는 것을, 불 켜진 현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 희끄무레하고 검은 것들의 윤곽이 보인다. 우편함으로 짐작되는 회색과 흰색의 벽면, 아마도 현관문 바깥을 압도적인 어둠이 보인다. 여자의 한 팔이 그의 등을, 다른 한 손이 그의 팔뚝을 받치고 있다. 습기찬 바람이 느껴진다. 활짝 열린 유리문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다. 여자의 희끄무레한 얼굴과 팔이 어렴풋이 짐작된다. 그는 피 흐르는 손을 함부로 셔츠에 닦는다. 여태 움켜쥐고 있었던 부서지고 뒤틀린 안경이 발 아래로 떨어진다. 설마 아래쪽에 계속 생겨나는 붉은 반점들은 그의 피일까? 그는 허리를 구부려 안경을 집으려 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그는 여자를 향해 말한다. 가방 안에 지갑이 있어요. 택시비는 충분해요. 번화가로 가면 안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경을 맞춰야 해요.